지금 보고 계신 이 은색의 매끄러운 구체, 마치 SF 영화 속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떨어뜨리고 간 장치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름은 오브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챗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2026년 지금 이 오브는 더 이상 낯선 실험 도구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름까지 월드 네트워크로 바꾸며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방금 보신 영상이나 목소리 중 진짜 사람이 만든 건 단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AI가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는 일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개미의 독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감시사회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 네트워크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샘 알트만이 왜 우리의 눈동자를 수집하려고 그 난리를 쳤던 건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 어떤 테크 다큐멘터리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친구가 올린 여행 영상이 사실은 AI가 만든 가짜예요. 점심때 걸려온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는 내 돈을 노린 보이스피싱 AI의 연기였고요. 퇴근 후에 즐기는 온라인 게임 속 유저 90%가 사실은 운영진이 심어놓은 봇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26년의 현실이죠. 이른바 죽은 인터넷 이론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인터넷 공간에 진짜 인간은 사라지고 기계들이 쏟아내는 데이터만 가득 차게 된 거죠. 이런 혼돈 속에서 샘 알트만은 아주 도발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야, 이제 누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안 되지? 그럼 내가 직접 인간임을 보증해 줄게. 대신 네 눈동자 정보를 나한테 줘. 이게 바로 월드 네트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내 개인정보를, 그것도 가장 민감한 홍채 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긴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재 월드 네트워크 가입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3,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은색 구체 앞에 줄을 서는 것을 낯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내 홍채를 스캔하고 월드 아이디를 받아내죠. 왜냐고요? AI가 고도화될수록 인간 전용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보안이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월드코인으로 불리던 이 프로젝트가 이름을 월드로 바꾼 건 단순히 세련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코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투기적인 느낌을 벗어던지고 인간을 위한 거대한 인프라, 즉 국가나 기업을 초월한 전 지구적인 인간 네트워크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샘 알트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는 디지털 여권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은색 구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 눈을 찍는 그 찰나의 순간 나의 데이터는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저장되는 걸까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생체 정보가 암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왜 샘 알트만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비싼 하드웨어를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오브 2.0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이전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은색 구체의 실체와 더불어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 월드 아이디 3.0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아니, 그냥 인터넷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에이,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이미 우리 삶의 90% 이상이 디지털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공포스러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의 대부분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AI 봇들이 서로 대화하며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라는 가설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그냥 음모론자들이나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이건 가설이 아니라 잔혹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댓글창이나 커뮤니티 게시판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맥이 어색해서 아, 이거 알바구나 혹은 보시구나 하고 금방 눈치챌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 얘네들이 쓴 글이 실제 사람보다 더 논리적이고 감성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화가 난 척 댓글을 달거나 교묘하게 여론을 선동하는 일도 식은 죽 먹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부터 경제 생태계까지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시빌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수천, 수만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마치 수만 명이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 이슈나 특정 주식에 대해 10,000명의 사람이 지지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10,000명이 전부 한 명의 해커가 돌리는 AI 봇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는 당신이 누구인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게다가 딥페이크는 또 어떤가요? 이제는 실시간 영상통화에서도 상대방의 얼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튜링 테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계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시험인데 이제 이 테스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행동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샘 알트만은 생각한 겁니다. 아, 이제 소프트웨어로는 인간을 증명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결국 하드웨어, 즉 우리의 육체를 직접 대조하는 수밖에 없겠네. 이게 바로 그가 홍채 인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눈의 홍채는 지문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하지 않는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홍채만큼은 다릅니다. 이걸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고유한 해시 값으로 저장하면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인간 신분증이 탄생하는 거죠. 샘 알트만은 이걸 인격 증명, 영어로는 Proof of Personhood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계가 아닌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장 앞장서서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꼴이니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불을 발견한 사람이 소화기를 팔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샘 알트만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임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건 그냥 신분증일 뿐이죠. 그는 이 월드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시대,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 유명한 기본소득 개념이 깔려 있어요. 로봇이 번 돈을 인간에게 나눠주겠다. 듣기에는 정말 달콤한 유토피아 같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 홍채 정보를 넘겨주고 받는 그 대가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쥐고 있는 샘 알트만과 월드재단이 나중에 어떤 권력을 휘두르게 될지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은색 구체, 오브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2026년에 새롭게 등장한 2세대 오브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지고 똑똑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무시무시한 부품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왜 이 장치가 우리 집 앞 편의점까지 들어오게 된 건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어느 순간 슬그머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월드코인이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 그냥 월드 혹은 월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왜 코인이라는 글자를 뺐을까요? 단순히 이름이 길어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는 샘 알트만의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코인이라는 단어는 양날의 검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공짜 돈을 준다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투기꾼들이나 하는 사기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도 강하게 심어줬죠. 샘 알트만은 월드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한 조각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 프로젝트가 인공지능 시대의 표준, 즉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 인프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를 쓰는 것처럼, 혹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입구에 로그인 위드 월드 버튼을 박아버리겠다는 야심이죠.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신분증 발급기관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신분체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뿐만 아니라 기술의 근간부터 통째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체 중 하나가 바로 월드체인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세입자처럼 얹혀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들만의 전용 도로를 닦은 셈이죠. 그런데 이 도로의 운영 방침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통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돈 많은 놈이 장땡이거든요. 수수료를 많이 내면 거래를 먼저 처리해줘요. 그러다 보니 돈 많은 해커들이나 기업들이 돌리는 수만 대의 AI 봇들이 네트워크를 점령하고 수수료를 미친 듯이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체인은 정반대예요. 월드 아이디를 가진 진짜 인간의 거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처리해줍니다. 인간 우선순위 정책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느껴지시나요? 기계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오직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차별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샘 알트만은 이걸 통해 전 세계 80억 인구를 자기들의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투기성을 지우고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궁금해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돈과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그 비용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눈동자를 찍으려면 그 기계는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그 정체불명의 장비, 오브의 속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2026년형 2세대 오브는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무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초정밀 스캐닝 기술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비싼 기계가 이제는 우리 손바닥만큼 작아져서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샘 알트만은 이 은색 구체를 어디까지 퍼뜨릴 생각인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어떻게 딥페이크와 가짜 인간들을 순식간에 골라낼 수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 신비로운 하드웨어의 비밀과 우리 삶에 닥칠 진짜 변화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그 화제의 중심, 은색 구체 오브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처음 이 물건이 세상에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의 알처럼 생겼다고 다들 수군거렸죠. 그런데 2026년 지금 보급되고 있는 오브 2.0은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매끄러운 금속공 같지만 그 안에는 현재 인류가 가진 최첨단 광학 기술과 인공지능 연산 능력이 압축되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놀라운 건 이 작은 구체 안에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최신 AI 연산 칩셋인 제슨 시리즈가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그 0.1초의 찰나에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실리콘 가면인지 혹은 고해상도 모니터에 띄운 사진인지를 현장에서 즉시 판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라고 하는데 오브는 적외선 카메라와 다중 스펙트럼 센서를 사용해서 우리 눈의 미세한 혈류 흐름과 근육의 움직임까지 잡아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인간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신호를 포착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내 눈동자를 찍으면 그 사진이 샘 알트만의 서버에 저장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죠? 저라도 무서울 것 같아요. 내 신체 정보가 누군가의 컴퓨터에 파일로 남아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오브는 여러분의 홍채를 촬영한 직후에 그 이미지를 아주 복잡한 숫자 배열인 아이리스 코드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환이 끝나자마자 원본 사진은 장치 안에서 즉시 삭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로 전송되는 건 내 눈 사진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상징하는 암호화된 숫자, 데이터뿐이라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영지식 증명 기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번 2세대 오브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산 효율과 보급 속도예요. 1세대 모델은 부품도 너무 많고 조립도 까다로워서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샘 알트만은 이걸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부품 수를 줄이면서도 성능은 높였고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체제를 갖췄죠. 특히 이번에 발표된 오브 미니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름처럼 스마트폰 정도 크기로 작아진 이 장치는 이제 카페 카운터나 편의점 키오스크, 심지어 지하철 개찰구 옆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굳이 멀리 있는 월드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일상 어디서든 인간 인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안경을 썼거나 콘택트 렌즈를 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눈 수술을 해서 홍채 모양이 변하면요? 걱정 마세요. OV 전용의 센서는 안경의 반사광을 투과해서 홍채를 읽어낼 만큼 정교하고 렌즈를 꼈는지 여부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 정도는 데이터 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미세한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집요할 정도로 인간을 연구한 셈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성능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불안함도 비례해서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고 해도 결국은 기계잖아요. 만약 누군가 이 오브 자체를 해킹해서 가짜 데이터를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독재 국가에서 이 기술을 국민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악용한다면요? 샘 알트만은 이런 우려에 대해 오픈소스와 탈중앙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전히 논란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샘 알트만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굳이 이 은색 구체 앞에 서지 않아도 당신이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더 간편하고 강력한 방법을 제시했거든요. 바로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도대체 눈동자 스캔도 없이 어떻게 나를 인증한다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숨겨진 월드 아이디 3.0의 비밀을 다음 파트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편리하면서도 소름 돋는 기능이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대박이에요. 눈동자를 찍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위한 샘 알트만의 필살기가 공개됐거든요. 이름하여 월드 아이디 3.0입니다. 사실 그동안 월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싶어도 내 눈을 스캔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참 높은 격이었잖아요. 뭔가 내 영혼까지 탈탈 털릴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굳이 그 은색 구체인 오브를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걸 아주 손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여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권 표지 아래쪽에 보면 작은 칩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NFC 칩이 들어있다는 표시거든요. 이제 월드 앱을 켜고 스마트폰 뒷면에 여권을 갖다 대기만 하면 끝입니다. 여권 안에 저장된 정보의 인증 정보를 월드 네트워크가 읽어들여서 이 사람은 가짜 봇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이구나 하고 바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전 세계에 NFC 여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순식간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오브 없이도 월드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홍채 인식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손바닥 인증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손바닥의 정맥 패턴도 홍채만큼이나 사람마다 고유하거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손바닥을 쓱 비추기만 해도 내가 인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기술은 더 정교해졌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은 확 낮아진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여권 정보를 스캔하면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 국적까지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서 샘 알트만이 자랑하는 전매 특허 기술인 영지식 증명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월드 네트워크는 여러분 여권의 세부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여권이 진짜인가, 그리고 유효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라는 결과값만 확인합니다. 즉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머물고 네트워크에는 이 사람은 인증된 인간입니다 라는 디지털 증표만 남게 되는 구조예요. 내 비밀은 지키면서 증명서만 보여주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월드 아이디 3.0에는 개인정보 보관소라는 강력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관리를 월드 재단이 맡았다면 이제는 그 주도권을 완전히 사용자에게 넘겨줬어요. 여러분의 생체 데이터나 인증 기록을 암호화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만 저장하고 그 누구도 허락 없이는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거죠. 샘 알트만은 이걸 통해 빅브라더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데이터에 관심 없어. 그저 너희가 인간이라는 것만 확인해 줄게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월드 아이디 3.0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코인 몇 개 받는 게 전부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월드 아이디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앱과 서비스들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딥페이크 사기를 막는데 이만한 방패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월드 아이디가 실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나 화상회의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주 쓰는 그 앱에도 이미 이 기능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제 이 강력한 디지털 신분증이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차례예요. 사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자랑에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해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2026년 지금 월드 아이디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곳곳에 스며들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바로 화상회의나 영상통화예요.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실시간으로 얼굴을 바꾸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딥페이스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앱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멀리 떨어진 가족과 통화를 할 때 화면 한 구석에 작은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떠요. 이게 뭐냐면 월드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생체 신호를 확인해서 이 사람은 조작되지 않은 진짜 인간입니다 라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AI 필터를 씌워서 속이려고 한다면 즉시 경고 메시지가 뜨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계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생긴 셈이에요. 온라인 게임 세상은 또 어떻고요? 게이머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게임의 재미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핵 프로그램이랑 매크로봇들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자동 조준 핵을 쓰는 봇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 전용 서버라는 게 대세가 됐습니다. 월드 아이디를 가진 진짜 사람만 접속할 수 있는 서버예요. 여기서는 봇이 아예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기계가 아닌 진짜 사람들과 실력으로 맞붙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거죠. 실제로 유명한 FPS 게임이나 RPG 게임들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유저 만족도가 수직 상승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놀이터가 생긴 겁니다. SNS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곳에서 수만 개의 봇 계정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 이제는 너무나 흔하죠. 하지만 월드 아이디와 연동된 계정은 옆에 특별한 배지가 붙습니다. 아, 이 사람은 검증된 진짜 사람이구나 하고 누구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고주들도 이제는 봇이 아닌 진짜 사람에게만 광고를 노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월드 아이디를 가진 유저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월드 아이디 없는 사람은 차별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게 차별은 아니잖아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월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망치려는 기계들로부터 우리 인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인 셈입니다. 그런데 샘 알트만의 진짜 큰 그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이런 기술적 인증을 넘어서 이제는 돈의 흐름 자체를 인간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거든요. 기계가 아닌 인간만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바로 월드체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우리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금융권이 이 움직임을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실마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모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제, 바로 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면 난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 말이죠. 샘 알트만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하면서도 파격적인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월드체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제 고속도로예요. 보통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월드체인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을 우대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사실 기계들의 전쟁터나 다름없었거든요. 돈 많은 자본가들이 수만 대의 컴퓨터를 돌려서 봇을 만들고 수수료를 왕창 내면서 거래를 독점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네트워크가 느려지거나 수수료가 치솟으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월드체인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월드 아이디를 가진 진짜 인간이라면 이 네트워크에서 최고의 VIP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거래를 보낼 때 봇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서 끼어들려고 해도
시스템이 알아서 인간의 거래를 가장 먼저 처리해 주거든요. 심지어 일정 수준까지는 가스비라고 부르는 거래 수수료를 아예 무료로 해주거나 아주 저렴하게 책정합니다. 기계는 비싼 값을 치러야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샘 알트만이 꿈꾸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샘 알트만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류 전체의 부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가 소수의 AI 기업이나 로봇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걸 경계하죠. 그래서 그는 월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부를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혹은 매달 앱을 통해 받고 있는 월드코인이 사실은 그 거대한 실험의 초기 단계인 셈이에요. 2026년 지금 월드앱은 단순한 코인 지갑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여기서 받은 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전 세계 어디로든 수수료 없이 돈을 보내고 심지어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AI가 생산한 가치를 인간에게 돌려줌으로써 소비력을 유지하고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아주 치밀한 경제 전략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월드앱을 켰는데 내가 잠든 사이 AI 로봇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가 내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와 있는 풍경을요. 너무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샘 알트만은 이미 그 인프라를 전 세계에 깔아버렸고 3,8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경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장밋빛 미래 뒤에는 무시무시한 그림자도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된다면 샘 알트만은 일개 기업인을 넘어 지구촌 전체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초국가적인 권력자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받는 그 기본 소득이 사실은 디지털 노예가 되는 대가는 아닐지, 아니면 진짜 인류를 구원할 최후의 보루일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여정의 마지막 파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월드 네트워크가 그리는 미래는 과연 우리가 꿈꾸던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빅브라더의 통제사회일까요?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개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최종적인 통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결정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긴 여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의 거대한 파도 위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준비를 마친 분들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묵직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월드 네트워크가 그리는 미래가 우리 모두를 위한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디지털 통제사회, 즉 빅브라더의 탄생일까요? 사실 월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세계 각국 정부의 시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 수집 방식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암호화한다고 해도 인간의 가장 고유한 정보인 생체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 때문이죠. 만약에 말이죠.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된다면 그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털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샘 알트만의 생각은 확고해 보입니다. 그는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기 전에 기술을 통해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월드 아이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디지털 영토라는 거예요. 국가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AI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미래에 인간이라는 유일한 증명서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논리죠. 참 아이러니하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나의 가장 은밀한 정보를 기계에 내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좋든 싫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딥페이크와 AI 봇이 판치는 세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불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찜찜하더라도 나를 증명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안전을 누릴 것인가 하는 선택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는 가치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자산이 될 거예요. 둘째, 샘 알트만의 월드 네트워크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새로운 경제와 신분 인프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술은 편리하지만 그 뒤에 숨은 데이터 주권과 통제의 위험성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할 몫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달려가서 눈동자를 찍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월드 앱을 한번 설치해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인간다움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나만의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기술에 휘둘리는 개미가 아니라 기술을 공부하고 이용하는 똑똑한 개미가 되어야 하니까요.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샘 알트만이 던진 이 은색 구체가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그 정답은 결국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흥미롭고 소름 돋는 독학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